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요놈은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느낌 알겠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가적권을 가면은 gx라는 함수가 새롭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 자체가 0부터 1까지는 fx니까 이 문제 해석하면 0부터 1까지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돼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나조건을 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n이 1일 때부터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 n이 1일 때는 x가 1부터 2 사이가 되고 그러면 gx는 2분의 1에 f의 x-1에 마이너스 x-1에 플러스 x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그러니까 fx 그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x-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고 그때 f는 요 놈을 따라가겠죠.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밖에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2분의 1에 2분의 x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구하면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뭐 계산 여러분 뭐 여기가 2분의 x 제곱인데 바깥에 2분의 있으니까 뭐 4분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n이 2일 때 해야겠죠? 느낌 알겠죠? 이게 막 숫자가 엄청 복잡하게 나와요. 이거 뭔지 모르죠. 예.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x-2는 범위가 0부터 1이니까 f가 다시 저놈이에요. 느낌 알겠죠? 그래서 하면 이게 이런 느낌이 뭐 또 이렇게 막 이상 야릇하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상 야릇하게 이렇게. 자, 여기서 질문. 여기까지 했어요. 이 다음에 수험생은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이게 이걸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자꾸 얘기하는데 뭐 좀 100점 노리는 친구도 논술도 좀 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논술 같은 거 좀 하라고 하는 이유 자체 중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수학 목표 분석 방법 수학적 발견수를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 자체를 하위 목표로 쪼갠단 말이에요.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개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접근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되죠? 논술을 해보면 알잖아요. 논술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한 번에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나 수능에서 이상한 학원 다니면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이걸 하는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지 아까 얘기했죠. 쇼컷을 자꾸 이용해서 푸는 이상한 스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푸는 거 자꾸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알고 있는 문제만 그렇게 푸는 거고. 해서 이게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구조 자체가. 이거 문제 구조를 잘 봐요. 문제 구조를 잘 보면 아까 3일 때 하면은 뭐 마이너스 8분 이상한 이차함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 쭉 찾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진짜 환장하죠. 이거 보면 근데 그거 GX 갖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HX를 구해야 되는데 HX는 GX는 0부터 5까지 그거 0부터 5까지 구했다고 쳐요. K값부터 모르고 해서 K 넘어가는 게 모르고 이 주제는 찾을 수도 없는데 5부터는 또 GX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EX를 또 더해서 구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당연히 지금 이해되죠? GX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시 HX는 더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미친 교수님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완전히 다 매기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 갖다가 다시 적분을 하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HX 뭔지도 모르는데. 그 AN은 당연히 구할 수도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봤다는 AN을 두 배를 한 다음에 N제곱을 뺀 다음에 극한까지 계산해요. 이게 완전 다 뭐 먹이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문제 해결 전략 트리가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해서 이 문제는 이걸 써야겠다.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이 판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처럼 미천한 학원 강사 말고 진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교수님들은 수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여러분 뭐 수학과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게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학문이에요. 이게 되려면 결국은 사실 본질이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 학원, 이상한 학원 다니는 애들이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전부 다 스킬로 푸니까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문 좋아가지고 수학은 뭐 점수 따랑따랑 어떻게 운 좋아서 나오는 경우 있더라도 뭐 국어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똑똑하지 않으니까 구조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이건 알고리즘만 갖고 말도 안 되고, 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유추해서 풀 수 있는 이전 문제의 데이터는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구조 자체가. 그것도 안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아까 얘기한 민지엔즈를 써서 해야 되는데, 종합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자체가 자료부터 해석이 안 돼요. 구조 자체가. 따라서 이게 돼야 되는데 따라서 뭐를 보냐면 구하는 거 언노운을 본다 이거죠. 언노운을 봤더니 언노운이 뭐냐면 이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자 여기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하는 걸 보고 이 구조가 나오면 두 가지예요. AN을 구하고 나서 이거를 구해서 극한값을 구할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니면 요 전체를 하나로 구할 것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뭐 GX도 뭔지 모르고 HX도 뭔지 모르는데 A는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서 요 놈을 전체로 하나를 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AN이 뭐니까. 근데 AN이 요거니까요. 해서 요 식이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거였던 거죠. 이거 자체가. 이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자체가 이거를. 그래서 구하는 게 사실은 뭐였냐면 0부터 n까지 두 배의 hx-xdx가 우리가 구하는 거였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뭐 이거하고 뭐 비슷한 급의 레벨 문제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아까 얘기한 제 그 친구 이름이 변재상인데 제가 그동안 분필만 먹은 지 꽤 됐는데 그동안 가르친 학생 중에서 머리로만 치면 무조건 톱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세계 수학 세계 생물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거기 선발돼서 캠프까지 갔던 레벨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 수강후기 보면은 서가형 다니기 때문에 수능 공부 이런 거 한자도 안 해요. 한자도 안 하고 그냥 거기만 하는데 그냥 고2 때 그냥 그 전년도 2017년 수능 풀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봤는데 한 88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3학년 가면 수능 수업 들어야겠다 해서 왔었어요. 와서 이제 전년도 수능이니까 이제 문과 문제 딱 풀어보는데 당연히 못 푸는 거죠 그 자체가. 왜냐면 아까 얘기한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떻게 트리를 세워서 하고 이런 거 자체를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따라서 워크백워드 분석법에 의해 가지고 조건 자체를 거꾸로 보면 이제 느낌이 알겠죠.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hx를 찾는 게 아니라 hx-x라는 함수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고 처음에 보고 기절은 이걸 봤더니 이게 이제는 이게 이렇게 되고 저 밑에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조건을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 이 문제 거의 악권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6월, 9월 모의고사도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문제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 제가 뭐 N수생들과 6월, 9월까지는 뭐 점수가 뭐 100점 가까이 나오다가 수능 때 좀 급락하는 경우 특히 이제 잘못된 학원 다니는데 그런 애들이 많은데 수능에 가면 이제 완전 엑기스만 나오는 거죠. 엑기스가. 그래서 이걸 보고 봤더니 저 식이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는 이게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분의 3x 마이너스 x고 0부터 2까지. 저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느낌 알겠죠? 이제는 fx 마이너스 x를 구하면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함수 전체를 새로운 f 스타 x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게 해석이 다 되는 거죠. 구조 자체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도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결론이 좀 알려졌는데 그 결론을 알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자꾸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뭐 머리도 좀 굵어지고 수능도 다가오니까 결국 생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는 트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트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 트리 상에서 자기가 알고리즘이 부족하다. 그럼 알고리즘을 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체가. 그다음에 유추 능력이 부족. 유추 능력은 당연히 예전에 풀었던 문제. 그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뭐 무슨 쓰레기 모의고사 갖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문제. 거기다 플러스 EBS까지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유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자체가. 유추를 하려면 이제 이해되죠? 어떤 문제를 한 번 풀고 버리면 그 문제를 소재로 다음 문제로 유출할 수가 있냐고요.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좋은 문제, 좋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한 번 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반드시 반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반성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꾸 얘기죠. 따라서 이제 마무리 좀 같이 해요. 이제 뭐 다 해서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워낙 수능 문제 중에서 멋있는 문제 많이 있지만 수능 역사상 거의 최고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뭐 수열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수능에서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거를 기계적으로 나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는 이게 잘못된 생존 모의고사나 그렇게 푸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가원은 그렇게 안 풀린다는 거죠. 자꾸 얘기하는데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hx에 마이너스 x에 곱하기 2까지 함수를 찾아내면은 그 함수가 처음에 0부터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사실은 y는 이렇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두 배까지 곱했으니까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느낌 알겠죠? 요 놈을 반탱이로 줄이고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나온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통 덴틴 시간에 일반적인 방법론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이 거의 결론 쪽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요쪽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소한 문제가 이거는 사실은 이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수학 얘기가 아니라 교육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잡다한 과목이라든지 국어라든지 과탐이랑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보통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수리적 능력이 타고나서 수학은 좀 잘하는데 상담해보면 국어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간혹 있는데 수학은 잘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문제를 풀 때 지금 얘기하는 문제 해결 전략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선천적 감각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5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6부터는 이거를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뒤집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집어서 어디까지 뒤집냐면 K가 될 때까지 뒤집히고 넘어가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게 물론 짜부돼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 2배의 hx-x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내신학원 같은 데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해설을 안 들었으면 자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 봤을 때 이거를 딱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해설을 듣기 전에 자기가 고민해보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이렇게 해가면서 이 길을 찾아갔는데 그 과정은 이제 수학에서 루트 파인딩이라고 하는데 루트 파인딩은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루트 파인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지막에 익스프레싱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구조 자체가. 자, 마무리하면 따라서 여기 요거 요 기호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대학교 가면 이렇게 정의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함수에 요게 이제 무한대까지 요렇게 되고요. 정적분의 의미는 이제 이게 지금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다음도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추의 소재가 되는 거죠. 느낌 오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처리해요. 저번 시간에 마지막 풀이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풀이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 요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그럼 요건 요렇게 되고 요 면적이 요게 요 첫 번째 면적이 6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면적이 반으로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배가 되고 에어리어 다울이 이쪽 면적인데 이쪽 면적은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이 이게 여섯 번째예요. 무슨 말이야? 여섯 번째니까 6분의 1에 2분의 1에 5승이 초항이 되고 그 다음에 1 빼기 항수가 K부터 5까지니까 항수가 K-5가 되겠죠. 요게 이렇게 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요 K 값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